자, 좀 전에 우리 이제 어드레스 리졸루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간단해요. 내용은. 그래서 뭐 제가 ARP에 대한 거를 좀 거기 영상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RP에 대한 것은 뭐 IP 주소하고 이더넷 주소하고 를 매핑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할때 이렇게 있어요. 버전 4는요, ARP가 레이어 2 기능이에요. ARP가 레이어 2, 그러니까 어떻게 2.5 계층에서 한다고 봐야죠. IP랑 매칭하는 거니까 레이어 2.5 계층인데, IPv6는요, 레이어 3 ICMP에서 합니다. 그래서 리졸루션 하는 과정을요. 그래서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버전 4의 2.5 계층이라고 보시고, V6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필요한데 그건 ICMP에서 한다. ICMP는 레이어 3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여기 맥하고 IP 주소를 매핑하는 것이고요. 어드레스를 레졸루션을 해서 데스티네이션 IP에 해당하는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찾는 과정입니다. V6는 그걸 네이버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레이어 2의 주소, 맥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3, 로지컬 IP 주소에 대한 걸 썼어요. 이더넷이라고 하는 닉카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TCP/IP 소프트웨어 모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직 어드레스라는 말을, 로지컬 어드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레이어 2 어드레스가 닉카드에서 다른 닉카드로 전달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same 네트워크 같은 IP 주소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해당하는 IP 주소를 해당하는 닉카드의 주소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이 192.168, 10.10에서 10.11로 보내는 0 네트워크, 10.0 네트워크에 있을 때 맥 주소가 AA 얘는 55, 물론 이것이 전부 다 6바이트입니다만 편의상 3바이트만 쓴 거예요. 있을 때 전달돼야 되는 IP 주소 패킷은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소스 어드레스는 10.10, 데스티네이션 10.11이고 이번에 맥 주소에 대한 것은 이쪽에 데스티네이션은 5555, 그다음에 소스 맥은 AAA. 이 바뀌어 있는 이유는 프레임의 순서가 이더넷 프레임 순서가 데스티네이션 맥, 소스 맥이고요. IP 패킷은 소스 주소 나오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주소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에 있을 땐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외부로 나가는 게 있을 때,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리모트 어드레스일 때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다. 이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192.168.10.10 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10.1.10으로 보내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소스하고 맥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192, 168, 10.10, 10.1.1.10일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때 전달되는 그 프레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되죠. 요 링크에서는 자기 소스 맥 AA에서 데스티네이션 맥 BBB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는 자기 소스는 CCC고요. 데스티네이션 DDDD가 돼요. 그 다음에 요 C 사이에서는 소스는 EEEEE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555555 이런 식으로 하고 IP 패킷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ARP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닉카드에 해당하는 어소시에이트 있는 것을 ARP 과정이 하고요. ICMP 과정이 V6에서는 합니다. ARP하고 ICMP V6
하고 하는 과정에 어드레스 레졸루션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간단하니까 ARP 오버뷰에 대한 내용 볼까요? 자,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보게 되면 지금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5이고 1.58이고 1.6이고 1.7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1.7로 1.5가 1.71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게 되면은 IP 어드레스 말고 맥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IPv4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로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FFF로 해서 그냥 패킷을 보내면 모든 다 레이어 2가 받고 해당하는 것만 버리면 받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옛날 방식에서는 되는데 지금 이게 스위치 허브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이 맥 테이블이 얘가 다 이제 러닝하게 되면 해당하는 맥 주소에 해당하는 것만 보내고 여기로 해당하지 않는 거는 보내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FFF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해당하는 맥 주소만 해가지고 보내면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 하면서 트래픽에 대한 스루풋을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동안 다른 놈이 다른 쪽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ARP 테이블을 가져야 된다. 그럼 여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ARP 테이블을 보는 거겠죠. ARP 테이블 보고 나서 있네? 그러면 맥 주소 찾아서 보내고 ARP 테이블에 없어. 그러면 이제 ARP 과정을 해야 된다. 자, 디바이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ARP 테이블을 해서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은 해당하는 ARP 테이블 서치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디퍼런트 네트워크에 있다고 하게 되면 얘가 찾아야 되는 건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V4 주소에 해당하는 ARP 테이블을 뒤지게 됩니다. 디바이스 근데 이제 그죠. 만약에 ARP 테이블이 없다면 ARP 리퀘스트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영상이 비디오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비디오 설명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화면 캡처해 놓은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190.160.110에서 1.50으로 이게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으로 이제 보내고자 한 거야. 그러면 자기 맥 주소는 알 수 있고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해야 되는데 몰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얘의 ARP 캐시 테이블을 딱 보는 겁니다. 캐시 테이블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해야 되는 게 ARP 리퀘스트를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요. 이 소스는 맥 주소, 데스티네이션은 FFFF, 그 다음에 ARP 리퀘스트에 대한 걸 내가 찾고자 하는 건 1.5집이야. 이거의 맥 주소는 무엇이니? 하고 전체를 다 브로드캐스팅해서 보내요. 그래갖고 딱 해서 이제 봤는데 FF니까 다 봤죠. 모든 노드가 다 받아요. 그래서 얘를 딱 보니까 난 1.120인데 너가 찾는 건 5집이구나. 아이고 나는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려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찾는 건 1.50 찾구나. 미안한데 난 아니야 하고 나도 아니야 하고 나서 얘도 버려요. 근데 해당하는 놈이 난데 난데 난 난데 이거 네가 찾고 있는 그 ARP 리퀘스트를 보니까 나구나 하고 나서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네가 찾고 있는 곳이 나구나 나야 하고 나서 여기 그 ARP 리플라이를 합니다. 여기 샌더 1.50 이제 샌더가 되는 거예요. 리플라이니까 내가 리플라이니까 샌더나 1.5집이고 내 맥 어드레스는 0.0C야 0.0C야 하고 나서 보내면서 자기 소스 맥도 0.07로 보내고 상대방의 소스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요거 소스 맥 어드레스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ARP 리플라이는 유니캐스트예요. ARP 리퀘스트는 전체를 다 보냈지만 ARP 리플라이는 해당하는 것만 응답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ARP 테이블을 딱 설정을 합니다. ARP 캐시 테이블을. 그 캐시 테이블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나다니냐 아니면 저기 지워집니다. 다시. 몇 분인지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분 동안 해서 리프레시가 안 되면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여기 ARP 캐시 테이블 설정을 하게 됩니다. ARP 캐시 테이블 설정을 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들 수 있죠. 패킷 헤더를 만들 수 있죠. ARP 리플라이를 받아가지고 이걸 만든 거죠. ARP 190에 168, 1.50에 해당하는 샌더 맥 어드레스 0.0C에 대한 걸 ARP 리플라이를 보고 나서 ARP 캐시 테이블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헤더를 띄우면 됩니다. 원래 패킷을 하는 거죠. 이 원래 패킷이 이거였잖아요. 보내려고 했던 패킷이 몰랐던 게 이거였죠. 그러면 1.50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여기 채워서 이제 트랜스미션을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같은 same 네트워크에 있을 때고요.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데스티네이션이 10.1.10이에요. 데스티네이션이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 외부 이 R1 바뀐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이 IP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맥 주소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여기 맥 주소가 되는 거죠. 여기 맥 주소가. 여기 맥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192.168 1.1이라는 거를 여기에 라우팅 테이블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10 자기 주소 있고요. 데스티네이션은 10.1.10 있고요. 그래서 이 패킷을 외부로 지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까에 대한 요 주소에 보게 되면 데스티네이션이 10.1.1.10이긴 해도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외부 리모트 네트워크이니까 해당하는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면 타겟이 IPv4 V4 타겟이 192.168 1.1이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맥 주소는 무엇이 하고 나서 전체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까 세임 네트워크에서 여러 한 것처럼 여기 이제 다 동일하게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에다 플러딩을 하죠. 랜 스위치가 플러딩을 합니다. 4분의 들어오는 인카밍 포트를 제외한 다른 포트에다 좀 더 플러딩을 합니다.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거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타겟이 내가 아니네. 190.168 1.1을 찾아. 나 1.50이야. 난 아니야. 그럼 얘도 1.120도. 나 아니야. 하고 나서 얘도 버릴 거라고요. 그럼 얘만 답을 하면 돼요. 얘만 답. 근데 얘만은 네가 찾고 있는 190.168 1.1은 난데 네가 찾고 있는 게 나구나 하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가 찾고자 하는 타겟 190.168 1.1에 해당하는 타겟은 00.0D야. 그 다음에 나는 0.000D고 너 000A 얘죠. 000A 아까 보면은 000A 여기가 000A였어요. 그래서 네가 찾고자 하는 내가 한 건 나이고 그거에 대한 ARP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유니캐스트하게 이제 보냅니다. 그럼 이 프레임은 이제 여기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블을 만듭니다. 192.168.1에 해당하는 맥 주소는 000D야, 0D야라고 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완성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과 뭐 1초 이내 0. 몇 초 사이에는 확 하고 이루어지는 거라 와이어샵으로 딱
끄집어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나 거나 알 수가 있고, 패킷트레이서도 거기가 여러분이 이제 그 실행시키는 거 이렇게 지연시키면서 하나 둘 천천히 지나가면서 하게 되면 그걸 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P 테이블에서 리무빙 하는 거. 이건 퍼머넌트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얼마인지 저도 생각은 안 납니다. ARP 캐시 테이블에서 타이머 익스파이어 된 다음에 리무브 됩니다. 이 타임 값은 OS마다 일단은 다르고요. 근데 이제 매뉴얼리도 제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코맨드로 이제 제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ARP-D인가 그런데 그런 옵션 줘가지고 이제 지우고 이 라우터에서에 대한 그 코맨드입니다. show IP ARP 하면은 해당하는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라우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여주는 코맨드입니다. 그 다음에 PC에서도 ARP-A 하면 쫙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RP 테이블이 내가 핑하거나 거기랑 커넥션한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PC가 윈도우즈가 얘가 우리 주인님께서 여기도 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나서 지나다니는 거를 다 캡처해가지고 위에다 ARP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ARP 테이블이 있으면 ARP 테이블에 이제 값이 설정돼 있으면은 ARP 과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ARP 테이블이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프레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악용해서 또 시큐리티 어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ARP 플러딩 해갖고 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denial of service라고 해가지고 도스라고 해가지고 공격하는 방법 있고요. ARP 플러딩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ARP 포이즈닝인가 해가지고 걷다가 이제 엉뚱한 값을 하거나 스푸핑 해가지고 다른 값을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이거 갖고 나서 해킹하는 그런 방법들이 또 나옵니다. 그걸 또 막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막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는 것만 보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누가 침입 못하게 그렇게 하는 기술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 나오네. ARP 스푸핑 나오네요. ARP 리퀘스트라는 것이 모든 디바이스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고 받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익세스와가 과하게 브로드캐스트 하는 것은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ARP 플러딩 하는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ARP 패키지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데 그 트래픽 많이 지나다니면 정상적인 트래픽 못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도스 공격이에요. 도스 공격하는 방법으로 TCP 싱크 플러딩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ARP 플러딩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P 리플라이를 속이는 거야. ARP 리플라이를 전혀 엉뚱하게 해줘갖고 ARP 포이저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외부 나가는 그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요 주소 아니겠습니까? 요 주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를 여기를 아예 바꿔버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ARP 리플라이를 원래는 얘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자기인 것처럼 속이는 거야. 그러면 마치 1.1이 응답하는 것처럼 얘가 타겟에 대한 걸 1.1로 바꾸고 주소에 대한 걸 전혀 엉뚱한 번호로 바꾸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얘가 보내는 것이 그런 맥 주소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가는 패킷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보는 거죠. 아, 이제 누가 날, 여기는 얘는 그걸 잘 모르죠. 맥 어드레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쪽한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 어태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ARP 포이즈닝 하는 그런 공격이고요. 독을 타는 거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레벨 스위치, 요 스위치에서 그걸 못하게 스누핑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ARP 어택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이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완화시키는 거죠. 뭐 100%는 아니죠. 뭐 항상 그렇게 하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자, ARP 리퀘스트 보내고 맥 어드레스 테이블 설정되는 거 이거 여러분이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ARP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어떻게 얘가 또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각 PC라든가 라우터가 ARP 값 테이블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기 이제 보시게 됩니다. 자, IPv6에서 하는 과정을 좀 볼까요? 슬라이드는 되게 많은데 기본 컨셉을 아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믿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IPv4는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IPv6에서는 ARP 프로토콜이라는 ARPv6 이게 없습니다. ARPv6 이런 게 없고 ICMP-v6에 ND라는 것이 있어요. NDNA라는 것이 있어요. NDNA 네이버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솔리시테이션하고 네이버 애드버타이즈먼트 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드레스 레졸루션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ND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레졸루션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더 확장되면 라우터 디스커버리 하는 것도 있어요. 라우터 솔리시테이션, 라우터 애드버타이징 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리디렉션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서비스에 대한 것이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야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리디렉션 해주는 서비스예요. ICMP v6에 네이버 솔리시테이션 메시지하고 네이버 애드버타이즈 하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어드레스 레졸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라는 거 가지고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디렉트 하는 메시지 갖고 나서 이 홉보다는 다른 홉이 좋아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PC 노드가 있어요. APC 노드가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연결돼 있다고 삼각형 형태로 돼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보내는 트래픽이 뭐 루트가 B로 돼 있어요. B로. 근데 여기 있는 B로 돼 있는데 B가 알려주는 거야. 야, 내가 지금은 처리해 주는데 나한테 보내는 것만 C한테 보내는 게 좋아. 그렇게 되면 홉이 하나 줄을 수가 있겠죠. 이게 좀 B로 갔다가 C로 다시 가서 가는 것보다 그냥 A가 C로 보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리다이렉트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 ICMP V6 리다이렉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ICMP V6 할 때도 아마 다시 또 설명이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설명하기 좀 못합니다. 자, 네이버 디스커버리 하는 거에 대한 과정 보면 ARP 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주소가 IPv6는 16바이트니까 2001 db8 HAD 1 더블 콜론 1님 누가 이걸 갖고 있지? 하고 나서 누가 이걸 갖고 있어? 이거에 대한 맥 주소 뭐야? 라고 이제 보내게 되면 ICMP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합니다. 솔리시테이션에 대한 거라고 애드버타이즈를 해요. 그래서 보면 야 내가 2001 db8 HAD 이거 나야. 그 다음에 내 맥 주소는 뭐야? 라고 해서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솔리시테이션 보내고 애드버타이즈먼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ND라고 합니다. ND 과정을 통해 가지고 V6 어드레스하고 맥 주소에 대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ND 네이버 솔리시테이션 메시지는 스페셜 이더넷 멀티캣 어드레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더넷 맥 어드레스를 쓰는데 스페셜 이더넷 맥 어드레스를 갖고 나섰어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그냥 FFF를 가지고 나서 했었잖아요. 근데 네이버 솔리시테이션 할 때 멀티캐스트를 씁니다. 근데 스페셜하게 쓰는 맥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는 많은데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맥 주소가 0002이고 제가 뒷번호만 할게요. 더블 콜론 110번입니다. 에 대한 것을 더블 콜론 50번으로 그러니까 110에서 50으로 패킷을 보내려고 하고요. 000A에서 000C로 보내는 건데 000C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네이버 솔리시테이션을 보내요. 소스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에 거기에 타겟 에 대한 걸 보내요. 그런데 이때 보내면은 주소 태그에 대한 걸 아직 배우진 않는데 IPv6 멀티캐스트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요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더넷 멀티캐스트 주소를 만들어요. 이 네이버 솔리시테이션 타겟에 대한 걸 기초로 해서 데스티네이션의 솔리시티드 노드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멀티캐스트를 주소 만들고요. 이 멀티캐스트 주소로 해서 이더넷 멀티캐스트 주소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CMP v6 NS 네이버 솔리시테이션을 만들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1.50이라고 하는 타겟 주소에서 여기에 대한 스페셜 솔리시티드 노드 멀티캐스트라는 걸 만들고요. 그걸 기반으로 데스티네이션 맥 멀티캐스트를 만들어요. 이게 아마 11장인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솔리시티드 노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는 올 로드 멀티캐스트랑 좀 비슷하다. 해당하는 올 로드니까 근 브로드캐스트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게 나오냐면 V6 주소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V6 주소에서는 멀티캐스트 주소만 있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없어요. V6니까 25, 25, 25, 25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V4에. V6에서는 멀티캐스트 주소가 없어요. 근데 거의 그거에 해당하는 올 로드 멀티캐스트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솔리시티드 노드 멀티캐스트를 만들고요. 솔리시티드 노드 멀티캐스트를 근간으로 해서 스페셜 이더넷 멀티캐스트 주소를 만듭니다. 솔리시티드 노드 IPv6 멀티캐스트 주소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뭐 나중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걸 딱 해당하는 멀티캐스트들만 받은 다음에 나네 나머지는 난 아니야 그러면 얘만 이제 리플라이 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 여기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놈이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것을 거의 이 ICMP v6 NS는 이 멀티캐스트라고 하지만 근 브로드캐스트에 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브로드캐스트에 준하다고 보시면 돼요. 브로드캐스트에 다 봤는데 나는 아니네. 여기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건 멀티캐스트 내 거 아니네. 나도 아니네 라고 받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걸 주소를 보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나네 하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더넷 주소만 보고 나서 나구나라고 판단해요. 아까 V4 ARP에서는 타겟 IP 주소를 보고 나서 판단한 데 비하여 V6 ND 과정에서는 사실 이더넷 헤더를 보고 나서 자기라는 걸 판단을 해요. 여기 있는 데스티네이션 멀티캐스트 주소를 판단을 해요. ARP 과정에는 이게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타겟 IPv4 주소를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을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위까지 올라가서 뭐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 이더넷 헤더를 보고 나서 나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하게 되면 조금 여기는 구체적이에요. 자기 네이버 캐시 테이블을 만듭니다. 상대방의 1.110에 대한 거에 000A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거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요걸 끄집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만들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네이버 캐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10에 대한 거를 000A 요거에 대한 것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애드버타이즈먼트 보냅니다. 000A한테만 다 보내면 되죠. 000A만. 그다음에 000C 자기 맥 주소 주고요. 소스 데스티네이션의 타겟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 몇 번이야? 네가 찾고자 하는 1.50은 000C야 라고 해서 이거를 해당하는 놈한테만 보냅니다. 네트워크 애드버타이즈먼트에 대한 거는 여기에만 보내요. 이게 나중에 보면 라우트 애드버타이즈먼트는 전체를 다 보내는데 네트워크 네이버 애드버타이즈는 유니캐스트하게 그 해당하는 놈한테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샌더 쪽에 네이버 캐시 테이블을 자기가 설정을 하죠. 여기에 받은 걸 기초로 해서 네이버 캐시 테이블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자기 캐시 테이블 근간으로 해서 이제 원래 만들려고 하는 V4 패킷에 해당하는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비어 있었고 어떻게 채울지 몰랐는데 네이버 캐시 테이블 만든 걸 만들고 그걸 이제 쓰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뭐 네이버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 없이 이 정보를 따라 가지고 뭐 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캐시 테이블을 뒤지는 겁니다. 캐시 테이블에 있네 라고 하면 그 캐시 테이블을 해당하는 맥 주소를 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이제 네이버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되면 원래 얻고자 하는,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패킷 트레이서 제가 비디오 이게 3개 정도가 되는데 그 비디오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어, 제가 한 거를 보고 나서 이제 영어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이어 2의 피지컬 어드레스하고 로지컬 어드레스에 대한 매핑 과정인데 그것이 가치 네트워크 있을 때는 해당하는 거에다가 만약에 리모트에 있을 때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하고 얘가 하는 것이 뭐냐면 리졸빙 하고 난 다음에는 ARP 테이블을 유지해야 되는 거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동안 얘가 오지 않으면 얘를 지워버리면 되겠고요. V6는 ARP 과정이 아니라 ND 과정이라는 거. 네, V6 네이버 디스커버리 하게 되면은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제 그 ARP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심플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알고도 있었을 내용인데 조금 그 V6라든가 그런 쪽은 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따로 좀 공부를 좀 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5분부터 10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